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일자리 한다인 취업과 채용 시장의 트렌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처 많이 짚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트렌드 알려주시는데 좀 많이 안 알려진 내용들 그럼요.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좀 짚어가지고요. 많은 조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모니터링을 항상 합니다. 이 직업방송 쭉 가는데 정말 취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맞아요. 또 현업에 있는 분들이 특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데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뤄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대학원생들도 취업 고민 똑같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핫라인, 핫키워드 어떤 걸 가져갈까 해서 대학원생들 취업도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키워드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다뤄봤던 기억이 없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선하고 오늘 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원생들도 취업 고민 당연히 많이 하죠.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숫자도 많죠. 상당히 많아요. 이 통계를 좀 보시면은요. 보통은 저희가 뭐 얼마나 졸업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매년 늘어가지고요.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통계로 보면 99,185명이에요. 학위 취득자가. 물론 거의 뭐 그렇죠. 10만에. 석박사 포함이지만 거의 석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그냥 10만 명 그러면 아마 감이 없으실 거예요. 자, 제가 수능을 보던 시절에 86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애가 초등학교를 내년에 가는데 35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오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를 가는 애들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석사 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9만 명씩 10년이다? 그러면 학위 취득자가 80만에서 90만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인력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을까? 당연히 여길 짚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짚어주실 거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취업이 당장은 힘들고 스펙을 그 시간 동안에 좀 쌓아볼까? 뭔가 이런 좀 안 좋은 시선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런 단어가 저희 방송에서는 약간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니까 보통 이제 이 스펙 세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까지 쌓아온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취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죠. 뭐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는 교회 이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학업 관련된 성과가 별로 없다거나 또는 내가 학교가 위치가 조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입결 좋은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원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이런 상황에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동대학원,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대학에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상위권 대학의 대학원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교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요것도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뭐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직장인 분들도 사실 많이 가시고 그렇죠. 공부를 더 하려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스펙을 조금 더 쌓아보겠다. 당연하죠. 라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도 이제 특수대학원에서 이 석사, 박사 이렇게 뭐 석박 통합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보통 대부분 직장을 다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요. 비정규직인데 이 석사 공부를 통해서 한번 내가 다른 직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정규직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석사 학위 과정이 사실 평생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학위를 쓰지 않아도 석사 학위를 주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학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논문을 쓰지 않아도 학위를 주니까 출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입구에 들어오기가 쉬워진 거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대기업은 아니니까 우리 회사에서 나를 위한 교육 같은 건 안 해주는데 마땅히 일을 하면서 다닐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적 동기 의지가 강하지 않죠, 대부분. 네네. 그래서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니까 특수대학원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자기개발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학습을 병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또 이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또 이 대학원들이 빨라요. 저희는 야간에만 수업합니다. 저희는 주말에만 합니다. 직장 끝나고. 네, 심지어 저 천안에 있는 어떤 학교는 우리는 방학 때 몰아서 한 달에 끝내줘요.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자기 개발도 할 겸 조금 더 스펙도 높여볼 겸 해서 또 선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보통 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일반 대학원을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얘기 드리는데 본인이 직장 경력이 없는데 특수대학원을 간다? 전 이거는 뜯어 말립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는 평생 교육 과정이라고 네.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서 특수대학원으로 진학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경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진학할 때 참고를 해라.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네. 직장인들이 이미 일이 있는데 네. 뭐 향후에 이직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가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대학원 졸업장이 취업할 때 실제로 더 도움이 될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거 약간 네. 도피죠. 약간 어, 도피인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2년 뒤에 다시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보통은 안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또 리크루팅을 할 때 나만 믿어. 근데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좀 교수님 따라 보통 랩실에 들어가고요.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일반 대학원에 입학하시면요. 등록금 거의 안 내요. 왜냐하면 그래요? 학교 안에 뭐 랩실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 조교라던가 어떤 자리를 꼭 줘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교내에서. 대학 내에서. 네, 대학 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등록금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리크루팅을 해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주면서 석사, 박사 과정에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밑에 있으면은 나중에 조금 더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취업을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죠. 그리고 당장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진학한다 그러면 일단은 고민해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빠지니까 그게 2년 뒤에 다시 되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죠. 네. 돌아오더라도 교수님이 좀 챙겨줄 거야. 또는 학교가 바뀌는 경우는 내가 그래도 상급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조금 더 괜찮을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나의 스펙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구직 시장에 뛰어들면 나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뭐 계리사 자격을 네, 땄어요. 네. 그래서 계리사 따기 힘들거든요. 공부 막 진짜 열심히 해서 계리사 땄어요. 이제 난 계리사를 취득했으니까 나는 이제 취업하기 쉬울 거야. 이러고 서류를 내면 네. 계리사예요. 엄청 많은 거죠. 다 계리사. 우리나라에 계리사가 이렇게 많았어. 이러면서 또 다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 경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높이면 또 높아진 사람들끼리 또 경쟁이 한 무대가 또 펼쳐지는데 이런 거 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놓고 그때 2년 뒤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취업이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대학원을 갈 때 네. 학문, 나는 네. 좀 학문을 팔 거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목적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대학원이. 근데 취업 준비하는 대학원생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죠. 그러니까 석사를 일단은 자기가 하고 있을 때는 네.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논문 프로포즈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박사까지 가기에는 보통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사를 가게 되면 뭐 연구원이나 교수나 이렇게 또 자기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R&D, 엔지니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석사 학위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석사 논문을 프로포즈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잠깐 취업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논문을 작성하면서 내가 학위 취득 후에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하면서 다시 또 자소서 또 꺼내야 되고요. 또 대학원 다니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토익이 다시 튀어나오죠. 토익도 다시 해야 돼? 이러면서 또 토익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다시 취업 무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 보통은 석사 학위를 받게 되면 논문을 썼던 거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추가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부를 졸업한 것보다 오히려 더 준비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연기를 하는 거지 그날이 안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고 대학원 진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학원생들의 취업 상황 그리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워낙 중요한 시기에 결정이기 때문에 정말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지요? 자,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청년들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과 일할 곳을 찾는 구직자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직업훈련부터 취창업까지 청년 취업 토탈 솔루션 구축 계획으로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는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4차 산업형 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직업 기초능력과 취업 의지가 있는 20, 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실무 역량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약 10개의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고 연간 2,000명의 4차 산업 현장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교육과정은 모두 무료로 교육비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청년의 역량을 키워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전문 교육기관이 전체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운영해 청년 눈높이와 기업이 원하는 현장 능력을 모두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런 지원 저희도 팍팍 응원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세요. 대학원생들의 취업 상황은 어떤지 뭘 고려해봐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앞서서 대표님 제가 시간과 돈이 들어간 일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의 결정이니까 젊은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정말 그렇죠? 중요하죠. 진로에 네. 있어서. 그래서 신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가죠. 돈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 대학원이 그냥 제가 아까 일반 대학원은 네. 돈을 어느 정도 안 내고 다닐 수도 네,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특수대학원을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나 때 말이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저 때 말입니다. 네. 한 350만 원 했어요. 저 때는 한 학기 그게 언젠데요? 등록금이. 상당히 옛날이죠. 그런데 지금 네.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 등록금이 뭐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네,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네. 그러니까 MBA 같은 경우가 한 거의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요. 금액 상당히 많이 지출을 그럼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현재 벌이가 있으니까 돈을 내는 게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돈을 따지고 보면 기회비용도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투자한 것만큼 그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리턴 돌아오는 게 회수될 수 있는 게 충분한가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족감이란 걸 무시 못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았을 때 그 만족감이 그 모든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은 게 다 한 번에 커버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학위 받으면서 막 우시면서 됐어 이걸로 끝났어 난 좋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상관없는데 그게 어떤 학위를 레버리지 삼아갖고 내가 목표로 하는 데가 더 크고 넓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석사 학위를 받은 거를 대부분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학사 신입으로 계속 있지 네네. 일을 하면서 석사를 취득했다고 석사 취득해서 입사한 걸로 바꿔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또 이직 전직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거죠. 아. 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부에서 바로 대학원을 가는 케이스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금 이슈는 없는데 본인이 보통 대학원 과정이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는 여건이나 이런 허가를 사실 교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뭐 3년, 4년 만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길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이가 네. 점점 먹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이도 스펙이라고 내가 졸업을 하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얘기를 드릴 때 교수님의 리크루팅에 그냥 확 가지 말고 실제로 그 대학원의 그 랩실이나 이런 데에 속해 있는 석사들이 제때 졸업하는지 꼭 봐라. 아. 제때 졸업 안 시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졸업 못해서 그냥 관둬요. 네, 근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석사 중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석사 중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석사 수료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학사인 거죠. 네. 네. 그냥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그 학위를 주는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슈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보고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학부에서 대학원을 갈 때는 졸업을 제때 할 수 있는가도 꼭 네. 봐라. 네,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네. 조언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진짜 중요하게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학원 이상 석사, 네. 박사 학위를 그럼 땄습니다. 네. 학사들이 지원하는 취업처와는 네. 좀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일단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밖에 네. 없어요. 아, 네. 그 하이브레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네. 저도 그 전에 대학에서 뭐 시간 강사 그리고 저도 이제 조교수를 했었거든요. 다 저도 하이브레인 보고 다 지원했어요. 거기에 다 올라오는데 그 사이트에 가면은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만 모아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는 뭐 대학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 공기업, 연구원, 해외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네. 사이트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마 석사 이제 취득 예정인 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게 석박사 한 사람들이 많어 일단 한번 놀라고요. 두 번째, 네. 아니 내가 석사까지 했는데 비정규직이 90%야?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잘 보시면요, 네. 한 90%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비정규직만 뽑지? 네네.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딱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나라 이제 노동법과 관련된 건데. 박사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은 전문가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2년 계약직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 이상 있는 사람은 4년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전문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4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유가 네네네.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또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석사를 졸업한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비정규직에 해당이 돼버려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2년 계약직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회사 이름들은 다 끝내줘요. 사실 거기 올라왔는데 뭐 모르는 데 없거든요. 일단은 내가 저기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규직으로 전환 기회가 있겠지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석사를 졸업을 했을 때 그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생각보다 비정규직이 많다라는 점과 네. 거기에서 정규직이 아닌 쪽에 비정규직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괜히 졸업도 늦게 하고 거기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까지 했어요. 그럼 나이가 이미 30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취업 경쟁률이 떨어지고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려는 이 통로가 좁아지죠. 그 상태에서 다시 박사를 간다? 그럼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특히 제가 사회과학 계열은 좀 이 석박 공부하는 걸 조금 말려요. 왜냐하면 박사를 아예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전문 계약직이 많이 열려 있는 직무긴 한데 석사를 졸업했을 때 딱 석사만 뽑는 포지셔닝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공대나 자연계는 석사만 졸업해도 석사 연구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그 일자리들이 또 있어요, 정규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 실습하는데 실험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뭐 식품회사 네. 이런 데는 석사 연구원을 일반 사기업에서도 다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뭐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위생 관리도 해야 네. 되고 계속해서 레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석사 이상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과학 계열은 아마
석사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또 대학원 이런 데 문의를 해요. 네. 졸업하고 취업 어떠냐? 그럼 다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조회를 해보셔라. 네. 내용을 그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다시 얘기 드립니다. 네. 사회과학 계열은 진짜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진행을 해라. 단순하게 학벌 세탁만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석사 이상인데 사회과학 계열 중에 통계 이쪽은 좀 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 뭐 AI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뭐 사실 그래요. 뭐 요즘 뭐 R, 파이썬 네. 무슨 여러 얘기가 있는데 다 뭐 코딩 그냥 다 떠나갖고 기본이 그냥 수학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위해서 석사까지 내가 통계를 전공했다? 이거는 일자리가 상당히 좀 모자르죠. 네, 요즘 뭐 AI 채용 늘린다, 코딩 쪽에 채용 늘린다. 또 핫한 분야 그렇죠. 또 디지털 따로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직무 네. 늘린다. 여기에 가장 스타트 펀더멘털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나 통계 쪽의 석사를 공부해서 내가 조금 더 대기업의 문을 두드려 보고 싶다. 금융 계열이나 은행 계열 쪽에 눈을 두드려 보고 싶다. 이거는 석사 하셔도 돼요. 이건 좀 네, 밝다. 이거는 상당히 네네. 밝다. 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네. 쪽의 사회과학 계열 분야는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고 진학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신중하셔라.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럼요. 어휴, 시간 들고 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흥하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한번 발을 디디면 진짜 끝을 네.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학위를 No 따야 return 되는 river. 그러니까요. 네. 네. 학위를 따야 되는 일이니까.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면서 대학원 졸업 예정자분들도 있고 이미 네.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냥 대졸 네. 취준생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은 또 대학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뜯어 말리고 싶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까 얘기 내용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일단 대학을 현재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특수대학원이나 뭐 교육대학원 쪽에 진학을 한다? 이거는 일단 말립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 대학원에서 내가 뭐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이다. 그거는 연구원 직무를 갈 거면 괜찮다. 하지만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런 쪽은 내가 통계와 관련된 쪽에 전공을 가려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전문 계약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취업이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석사만 가지고 졸업을 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학부 전공과 일치되지 않고 또는 아까 얘기 드린 자연 계열이나 네네네. 공학 계열이 아니라면은 취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럴 수 점 있다.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진학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 네, 팁을 네, 좀 드리자면요. 논문을 베이스로 PT 면접을 한다고 제가 얘기 네. 드렸잖아요. 그때 제발 초록 발표했던 거 그냥 가져다가 하지 마세요. 면접관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발 면접을 위해서 만든 나의 논문 소개를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별도로 제작을 하셔야 되지 네. 초록 발표했던 거 그냥 쓱 갖고 와갖고 이렇게 발표 자료로 내시면요 면접관이 알고 떨어뜨립니다. 너무 티나는군요. 그거 바로 티나죠. 네. 근데 보통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니 석사까지 공부했는데 이런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열정과 성의를 좀 더 다해줘라 이렇게 좀 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을 위해서 꼭 논문 PT 네. 따로 만드셔서 네. 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대학원 졸업하신 혹은 네. 졸업을 앞두고 계신 취준생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졸업을 학부랑 다른 게 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시면요 상당히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뭐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뭐 졸업 유예라던가 뭐 여러 제도가 있겠지만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요 취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문이 네. 통과가 된 시점부터는 바로 구직 활동에 뛰어들어라. 논문 다 썼으니까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쉬지 마라.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네. 시기를 적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계획을 잘 짜보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 지원 소식 들고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을 위해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 중 취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및 어학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울드림 성장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 역량 강화와 현장 실습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데요. 특성화고 70개 학교, 마이스터교 4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6,110명의 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며 시교육청은 관련 예산으로 182억 7,7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네요. 지원 분야는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어학 공인인증시험 인증 취득, 전공 분야 고숙련 기술훈련 과정 이수, 고교학점자 전공 부전공 실기 등 전문 심화과정 이수 등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직업계 고교의 장학금 혜택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배려 대상이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고졸 성공 시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